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또 뭐 추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요즘에 이제 그 은행주들이 실적들이 잘 나오네요. 골드만삭스가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좀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가입자가 240만이나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로는 한 150만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지금 시간외에서 이제 많이 오르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 선물 시장도 지금 상당히 좀 괜찮은 걸로 보여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미국 시장도 올랐지만은 유가는 이제 또 빠져주면서 또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사우디 쪽에서 감산을 해버리니까 이제 유가 올라갈 거를 지금 걱정을 하죠. 중간 선거 가뜩이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물가 또 올라간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이러면서 유가가 이제 빠졌습니다. 유가 빠지는 부분들은 또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살짝 빠져주는 게 오히려 좀 시장 심리에 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화는 좀 하락했습니다. 기술적인 조정으로 좀 보이고요. 유로화는 또 이제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파운드화 빠지고 유로화 살짝 오르고 하니까 달러는 그 사이에 그냥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요즘에 달러 인덱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역시 달러 자체의 힘보다는 유로화나 파운드화와의 상관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달러가 막 자체 동력으로 올라오던 그런 시기는 지금 조금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또 이제 독일이 탈원전에서 유턴한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세계 원전 중에서 이제 2개인가를 지금 이제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제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중단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3개 원전을 다시 한번 그 가동을 연장하는 거. 왜냐하면 겨울이 오죠. 겨울이 오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그쪽 그 전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연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원전주들이 좀 못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동력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국무부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러시아가 협상에 일부 관심을 갖는 징후가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관심은 분명히 좀 뭔가 좀 러시아 쪽에서 출구 전략을 찾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또 이제 정보국장이 또 내년 여름에는 전쟁이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을 또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에 지금 총사령관이 뭐 헤르손 지금 점령 지역에서 어쩌면은 철수할 수도,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이 너무 강하니까 철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멘트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이 되면서 어쨌든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우크라이나전도 약간 소강 상태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는 약간 좀 우호적인 어떤 소식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S&P 500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S&P 500이 중요한 위쪽 지붕 하나를 뚫어냈습니다. 어제 추가 상승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바닥은 일단 그러니까 요번에 나왔던 저점 3,500선을 다시 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살짝 올라오면서 지금 3,800대 요 위쪽이 참 굉장히 좀 강한 저항대거든요. 또 하나의 지붕이 있죠, 위쪽에. 그리고 요걸 단기적으로 바로 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오늘 밤에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른다면은 내일은 또 이제 미국이 이제 만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미국 증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조정이 들어온 이후에 다음 주 이제 주 초반에 11월 1일부터 아마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FOMC가 있죠. 11월 초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살짝 소강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약간의 단기 조정이 좀 들어오면서 눈치 보기를 하다가 FOMC 때
금리 결정이 있고 나면은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는 형태의 시장 움직임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항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시장 뭐 외국인들 이제 어제도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상당히 좀 강한 건 같습니다. 수급이. 근데 이제는 오늘 아마 이제 우리 시장이 거의 떠서 시작한다 봐야 되겠죠. 시가부터 뜬다면은 그러면은 어쩌면 음봉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시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 조정에 대한 것을 미리 좀 대비하는 물량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저항대 진입을 합니다. 2,800선에서 2,300 사이가 상당히 강한 저항대예요. 그래서 이걸 좀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간에 한 2, 3일간은 시장 전체 종목이 다 올라왔잖아요.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왔는데 요런 국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된다 봐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오늘까지 시장 전체가 올라갔다가 오후장 되면서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뭘 대비를 하셔야 되냐면은 그 시장 전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왔을 거예요. 한 2, 3일 정도.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은 마무리되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 그러면 순환매가 도는 종목 장세에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분명한 종목들이 아닌 경우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그리고 얘는 좀 이제는 모멘텀이 없다. 지금은 모멘텀이 없어도 다 같이 반등이 나왔어요. 있든 없든지 간에. 근데 이제는 가는 종목, 이제는 못 가는 종목 구분이 될 거기 때문에 종목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단기 매도를 좀 하면서 종목 장세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조금 오늘 정도까지 오르고 내일 정도부터 쉰다면은 우리 시장도 다음 주는 또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제일 뭐 우리가 볼 거는 낙폭과대 실적주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기조적 성장주들, 시장이 좀 쉰다 해도 쉬었다 간다면은 그런 종목들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뭐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방산, 어제 자동차 쪽이 또 반등들이 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반도체, 방산, 신재생 뭐 이런 쪽들에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금은 이제 종목별 순환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식 많이 하시면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차량용 제품 업체로 이제 변모한다 봐야 되겠고, 차량용 매출이 올해 이제 1,000억 원대,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폰 업체라 볼 수가 없어요. 점점 차량용 비중이 내년 더 올라가고 그럴 겁니다. 차량용 부품 쪽으로는 뭐 이제 정전기 방지용 칩베리스토, 또 MLCC, BLDC 모터, GPS 안테나 뭐 이런 거 합니다. 원래 이 회사가 주력하던 거는 스마트폰용 안테나 쪽이거든요. 지금 차량용 쪽으로 많이 합니다. 안테나 사업이 스마트폰 쪽엔 좀 부진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차량용 쪽이 성장을 하면서 뭐 그쪽에서 13% 이상 지금 이제 작년 대비해가지고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 전장용 MLCC가 진짜 이 회사가 MLCC 한다고는 하는데 MLCC 사업이 되는 거냐 지금까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그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업체 두 곳에 미국하고 중국 쪽에 차량용 MLCC가 지금 공급이 개시가 됐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그 이슈가 완화되면서 자동차 그 공장들이 전부 다 생산 차질이 지금 완화되고 있죠. 그럼 이거가 이런 회사한테는, 부품업체들한테는 분명히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실적은 3분기 때까지는 좀 고만고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곡점은 4분기 때부터 올 것 같습니다. 내년도엔 턴어라운드 전망이고요. 내년도 예상 매출이 2,9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212억대로 올해까지는 이제 적자겠지만 올해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면서 내년도에 흑자 전환을 할 겁니다. 내년도 흑자 전환이라면은 지금 주가 바닥권에서 4분기부터 주가 상승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아모텍 차트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계속 빠졌어요. 계속 빠지는 차트를 보이다가, 흐름을 보이다가 요번에 이제 좀 들어 올렸는데 이번이 이제 아마 거의 진 바닥이 되면서 그러면 4분기 실적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실적 이제 주가도 이제 턴어라운드 되면서 아마도 이제 이런 우상향 흐름을 좀
전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잡겠고요. 전고점 부분이 27,000원 잡도록 하고요. 매수는 시가 2% 이내 가능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분입니다. 19,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제 분위기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오를 수는 없겠죠. 가다 쉬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쉬는 그런 구간들 대비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